시댁에서 꽃뱀으로 불리며 멸시당했던 여자가 어떻게 진화그룹의 안주인이 되었을까? 고성희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진화그룹 안팎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된다. 학력도 변변찮고 돈 많은 남자를 꿰어 결혼했다는 소문, 처음 시집왔을 때 부인들에게 왕따 당했다는 이야기들이 속삭인다. 진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모여 웅성거린다. 고성희 여사가 원래 고급 식당 직원 출신이라는 둥, 학벌도 없이 회장님을 유혹했다는 둥.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고성희의 귀에도 들어간다. 병원 복도 끝,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엄마가 딸은 버리고 아들만 데려간 이유가 상속이라면 그게 엄마라고 할 수 있냐고. 고성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갑게 답한다. 엄마를 원망하기 전에 내 자리부터 알라고 은호야. 한우진이 수술 자국을 감춘 채 숨을 고르며 더는 못 참겠다고 엄마 그 말 이제 그만하라고 끊어친다. 박영나가 두 사람 사이로 조용히 들어와 말한다. 엄마 오늘은 내가 말할게. 그리고 오빠도 같이. 영나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차가움이 서려 있다. 고성희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간다. 15년 전 고성희가 고급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박진석이 손님으로 들어온다. 고성희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본다. 진화그룹 회장, 최근 이혼 소송으로 시끄러웠던 그 사람. 고성희는 단정한 미소로 다가가 물잔을 따르며 일부러 눈을 한 번만 마주쳐 기억을 남긴다.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박진석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본다. 여기 직원이 참 차분하네요. 고성희는 손님이 편하셔야 저도 편하죠 라고 대답하며 그날의 동선을 머릿속에 새긴다. 퇴근 후 고성희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노트에 적는다. 박진석. 전처와 이혼. 외로움. 따뜻함의 굶주림. 이 남자는 내 기회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고성희는 우연을 가장해 박진석의 테이블을 맡는다. 매니저에게 부탁하고 다른 직원의 교대 시간을 바꿔가며 반드시 박진석 앞에 선다. 박진석이 혼자 와서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진다. 전처와의 상처로 술잔을 비우는 그 순간 고성희는 정확히 타이밍을 잡아 다가간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진석이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본다. 가족이 흔들리면 사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저도 알아요.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밥상 하나는 꼭 지키고 싶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린다. 요즘은 그런 여자가 드물지. 고성희는 기다렸다는 듯 한 발 더 들어간다. 그럼 제가 해볼까요? 그 집 제가 지켜볼까요? 박진석은 그 따뜻함이라는 말에 기대고 싶어진다. 이혼 후 너무 오래 혼자였다. 차가운 집, 빈 식탁,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밤들. 고성희의 말이 그 빈자리를 정확히 건드린다. 몇 달 후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한다. 고성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날 밤 고성희는 혼자 거울 앞에 앉아 차갑게 미소 짓는다. 이제 시작이야. 결혼까지 가려면 내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야 해. 고성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낸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알 수 없는 남자와 찍은 사진, 그리고 임신한 모습의 사진. 고성희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찢어 태운다.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고 과거를 아는 지인들과의 연을 끊는다. 심지어 출신 지역도 바꿔 말하기 시작한다. 아이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 박진석 앞에서 고성희는 완벽한 가면을 쓴다. 난 처음부터 당신만 바라본 여자예요. 하지만 고성희에게는 숨겨야 할 더 큰 비밀이 있었다. 결혼 전 낳은 쌍둥이의 존재. 그날 밤을 고성희는 아직도 기억한다. 작은 병원의 분만실, 간호사가 두 아이를 안겨준다. 아들과 딸. 하지만 아들은 약하고 숨이 가빠 보였다. 고성희는 그 순간 냉정하게 계산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상속 조건, 남자아이 생존. 고성희는 오래전 우연히 알게 된 재벌가의 유산 조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아들이 필요했다. 하지만 딸까지 데려가면 상속 조건이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두 아이의 존재가 드러나면 박진석과의 결혼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 고성희는 그날 밤 결심한다. 아들 한우진만 몰래 데려가 키우고
딸 한유라는 흔적 없이 버린다. 그래, 너 하나면 된다. 고성이는 약한 아들을 안고 병원을 빠져나온다. 딸은 그렇게 남겨진다. 고성이는 한우진을 해외 지인의 아이로 포장한다. 후원하는 아동이라고, 유학 중인 애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다. 박진석에게는 철저히 숨긴다. 왜냐하면 고성이는 알고 있었다. 박진석이 우진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우진을 호적에 올리고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상속 조건의 통제권이 자신에게서 박진석으로 넘어간다. 우진은 더 이상 고성이의 카드가 아니라 박진석의 카드가 된다. 동시에 박진석이 사실 확인을 시작하면 버려진 딸 한유라까지 줄줄이 드러날 것이 뻔했다. 고성이의 결혼 자체가 거짓으로 무너질 수 있었다. 그래서 고성이는 박진석은 절대 모른다를 삶의 규칙으로 삼는다. 우진의 치료 기록, 해외 송금, 보호자 서류를 다른 이름과 다른 경로로 겹겹이 숨긴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친구 명의를 빌리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다. 한우진은 그렇게 숨겨진 채 자란다. 엄마를 만나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다. 좋은 옷과 좋은 학교를 다니지만 마음은 늘 갇혀 있었다. 시키는 대로 해, 너는 아프잖아. 고성이는 우진이 반항할 때마다 그 말로 움직였다. 우진의 지병을 약점으로 이용했다. 미국 유학도 자유가 아니라 은폐를 위한 것이었다. 우진은 미국에서도 외로웠다. 친구를 사귀어도 항상 뭔가 숨기는 느낌,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없는 답답함. 고등학교 시절 우진은 한국에 잠깐 돌아왔다가 지은호를 만난다.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이상하게 편했다. 서로의 상처를 모르고 친구가 된다. 밤새 고민을 나누고 웃고 온다. 너랑 있으면 숨 쉬는 것 같아. 우진이 말한다. 은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진은 몰랐다. 은호가 한유라라는 것도 자신과 쌍둥이라는 것도. 그 비밀은 고성이가 평생 숨겨온 딸의 흔적이었기에 우진조차 모르게 막아두었다. 박영란은 어릴 때부터 고성이의 딸로 우아하게 자란다. 품위가 곧 힘이야 영나야. 고성이는 딸을 키우며 늘 그 말을 반복했다. 자세를 바르게, 말투를 우아하게, 옷차림을 고급스럽게. 영란은 그렇게 진화그룹 영예로서의 모든 것을 배운다. 하지만 영란은 어딘가 불편했다. 엄마의 완벽함이 때로는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어느 날 영란은 엄마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를 발견한다. 쌍둥이 기록 별도 관리. 영란은 그 메모를 보고 세상이 멈춘다. 쌍둥이.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그날 이후 영란은 엄마의 말투 뒤에 숨은 거짓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한다. 서랍을 몰래 뒤지고 서재에 잠긴 캐비닛을 열어본다. 병원 봉투, 처방전, 해외 송금 내역. 영란은 그것들을 맞춰보다 결국 알아낸다. 엄마가 숨기는 남자아이가 있다는 것을. 영란은 직접 확인하기로 한다. 미국에 있는 한우진에게 연락한다. 당신 누구예요? 우리 엄마랑 무슨 관계예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른다. 우진이 한참 만에 답한다. 나도 그게 궁금해. 근데 확실한 건 하나야. 난 엄마가 숨긴 사람이라는 거.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상하게도 적대감보다는 연민이 먼저 올라온다. 우리 둘 다 엄마의 계획 속에서 자랐구나. 영나가 말한다. 난 엄마 딸인데 엄마가 무서워. 우진도 말한다. 난 엄마 아들인데 엄마가 싫어. 두 사람은 조용히 동맹을 맺는다. 언젠가 엄마의 거짓을 세상에 알리자고. 현재로 돌아온다. 고성이의 과거가 일부 드러나자 진화그룹 부인들의 모임에서 수군거림이 더 심해진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참석해 우아한 미소를 유지하지만 귀에 들리는 속삭임들이 칼처럼 찌른다. 꽃뱀, 학력, 신분 세탁. 고성이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선다. 손이 떨린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 위기감을 느낀 고성이는 먼저 움직이기로 한다. 가장 먼저 통제해야 할 것은 박영나다. 고성이는 박영나를 서재로 부른다. 문을 닫고 딸과 마주 앉는다. 영나야, 지환이랑 그만 만나. 단도직입적인 명령이다. 영나는 고개를 든다. 왜요? 고성이는 차갑게 답한다. 내가 그 애랑 어울리면 안 돼. 신분이 맞지 않아. 영나가 반발한다. 신분이요? 엄마가 그 말할 자격 있어요? 고성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뭐라고? 영란은 물러서지 않는다. 엄마도 원래 신분 높지 않았잖아요. 그런 엄마가 내 사랑을 신분으로 막을 권리가 있어요? 고성이는 한참을 영란을 바라본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간다. 침묵이 흐른다. 고성이가 입을 연다. 영란야, 엄마 이야기 들어볼래? 영란은 대답하지 않는다. 고성이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어간다. 나는 처음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꽃뱀 취급당했어. 돈 많은 남자 꿰어서 결혼했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지. 학벌도 낮고 품위도 없다고 부인들한테 왕따 당했어. 진화그룹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내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다 훑어보면서 비웃었어. 저 여자 진짜 회장님이랑 어울려? 하는 눈빛으로. 고성이의 목소리에 오래된 분노가 섞인다. 어느 날은 부인들 모임에서 일부러 나를 빼고 사진을 찍더라. 어느 날은 내가 말하면 대화를 끊어버렸어. 심지어 누군가는 내 앞에서 직접 말했지. 회장님은 도대체 뭘 보고 저런 여자랑 결혼했대? 영란은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고성이는 계속한다. 그래서 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밤늦게까지 공부했지. 대학도 편입했고 석사까지 마쳤어. 영어 1어는 개인 강습을 받아가며 익혔어. 그룹의 품위와 예절을 배우기 위해 수백만 원을 들여 강습을 받았어. 테이블 매너, 와인 에티켓, 사교 화법까지. 고성이가 영란을 돌아본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킨 거야. 아무도 날 무시 못하게, 아무도 날 깔보지 못하게. 영란은 엄마의 과거를 처음 제대로 듣는다. 엄마의 야망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동시에 더 무서워진다. 그래서 엄마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거구나.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고성이가 다가와 영란의 어깨를 잡는다. 영란야, 넌 달라. 넌 처음부터 이 집안 딸로 태어났어. 내가 겪은 수모를 넌 겪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환이 같은 애랑은 그만 만나. 그 애는 내 품위를 떨어뜨려. 내가 그 애 때문에 무시당하는 걸 난 못 봐. 영란은 고개를 젓는다. 엄마가 겪은 일과 제 인생이 무슨 상관이에요. 전 지환 오빠 좋아해요. 고성이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영란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신분과 재산이 맞아야 관계가 유지돼. 영란은 어깨를 뿌리친다.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전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영란은 한 발 물러서며 차분하게 말한다. 그리고 엄마가 정말 무서운 건 과거가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성이의 표정이 굳는다. 뭐라고? 영란은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한다.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남을 속이는 사람은 상종도 안 한대요. 그게 아빠 철칙이에요.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영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영란은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엄마가 아빠한테 숨긴 거 많죠. 쌍둥이 낳은 것도, 딸 버린 것도, 아들 숨긴 것도. 만약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고성이는 숨이 막힌다.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묻는다. 넌 내 엄마를 협박하는 거니? 영란은 또박또박 답한다.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엄마가 제 인생을 건드리면 저도 엄마 비밀을 건드릴 수 있어요. 아빠한테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엄마는 최소한 이혼이에요. 아빠가 거짓말한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하니까. 영란은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간다. 문이 쾅 닫힌다. 고성이는 혼자 남아 책상에 주저앉는다. 손이 떨린다. 영란까지 나를 적으로 돌렸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영란와 지환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내 계획이 흔들린다. 영란가 날 협박한다면 나도 카드가 있어. 고성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전화기를 집어든다. 다음 날 고성이는 비서를 부른다. 비서는 고성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아니, 정확히는 고성이가 가장 많은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지환이 주변을 조사해. 가족관계, 재정상태, 과거 이력 전부. 흠 하나라도 있으면 다 끌어내. 비서가 망설인다. 부인, 그건 좀. 고성이는 차갑게 끊는다.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리고 영라 동선도 체크해.
지환이랑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전부 기록하고.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난다. 며칠 후 고성이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를 받아본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긴다. 지환의 아버지가 5년 전 사업에 실패해 2억 원의 빚이 있다. 현재 채권자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월 병원비 약 200만 원. 지환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고성이는 보고서를 덮으며 차갑게 미소 짓는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이 있고 어머니는 병원비가 필요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 고성이는 비서에게 지시한다. 지환 아버지 빚 채권을 내가 인수해. 조용히 흔적 안 남게. 비서가 놀라 묻는다. 부인,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고성이는 창밖을 보며 답한다. 이게 영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지환이가 돈 때문에 영나 곁에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지. 하지만 고성이의 진짜 의도는 다르다. 지환의 약점을 쥐고 압박해서 영나에게서 떼어놓는 것. 고성이는 속으로 계산한다. 지환의 약점을 쥐면 영나도 결국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일주일 후 지환은 갑자기 찾아온 정장 입은 남자를 만난다. 아버지의 빚 채권이 진화그룹 쪽으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는다. 그리고 이 채권을 탕감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 박영나 양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묻지만 남자는 차갑게 답한다. 저도 지시받은 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빚을 탕감받을 것인지 박영나 양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남자는 명함을 남기고 사라진다. 지환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주먹을 불끈 쥔다. 고성애,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지환은 머리를 감싼다. 아버지는 빚 때문에 이미 건강이 나빠졌다. 어머니는 병원비 걱정에 매일 밤 잠을 못 잔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해도 감당이 안 된다. 2억이라는 돈은 지환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금액이다. 하지만 영나를 포기하라고. 지환은 고민한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한다. 결국 지환은 영나를 만난다. 카페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한다. 영나가 먼저 묻는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지환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영나야, 미안해. 나 너랑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영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오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지환은 손을 떤다. 내 집안 사정 때문이야. 내가 너 곁에 있으면 모두가 위험해져. 자세한 건 묻지 말고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해해줘. 미안해. 한편 수술 후 회복 중인 우진은 괴로워한다. 고등학교 때 은우를 만나 느꼈던 그 편안함, 그 따뜻함이 이제는 전부 죄책감으로 변했다. 병문안을 온 영나가 우진의 어깨를 감싼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잘못은 엄마가 만든 판이에요. 우리는 그 판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넌 맞아. 엄마가 만든 판이야. 우리는 그저 엄마가 놓은 말이었을 뿐이야. 영나가 말한다. 오빠, 엄마가 내 사랑까지 짓밟았어요. 엄마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전부 자기 야망의 도구로만 보죠. 우진은 영나의 손을 잡는다. 영나야, 우리 이제 엄마한테서 벗어나자.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결말을 만들어주자. 영나가 묻는다. 어떤 결말이요? 우진이 답한다. 우아하게 숨겨온 거짓을 우아함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까발리는 거야.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운다. 그 자리는 박진석이 있는 공식 석상이어야 한다. 기자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야 고성이가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 영나가 말한다. 다음 주 재단 이사회가 있어요. 아빠도 오시고 기자들도 많이 올 거예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이다. 그날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거야. 영나는 서류를 정리한다. 오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한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니까 엄마의 모든 거짓이 드러나면 엄마는 끝이에요. 그날 밤 고성이는 자신도 움직인다. 영나와 우진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두 아이가 너무 조용하다. 고성이는 영나의 방에 몰래 들어간다. 서랍을 뒤진다. 서류 뭉치를 발견한다.
쌍둥이 출생 기록 사본, 한우진 관련 병원 서류, 해외 송금 내역. 고성희의 얼굴이 굳는다. 영나가 이미 이만큼 알고 있었어. 이건 위험해. 고성희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는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방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영나와 마주친다. 영나가 차갑게 묻는다. 엄마, 내 방에서 뭐 하세요? 고성희는 태연하게 답한다. 그냥 내 옷 정리하러 들어왔어. 영나는 믿지 않는 눈빛으로 본다. 엄마, 거짓말 그만하세요. 엄마는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았잖아요. 고성희는 한 발짝 다가간다. 영나의 어깨를 붙잡는다. 영나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 거짓말 없이는 살 수 없어. 엄마도 살기 위해 거짓말한 거야. 영나는 어깨를 뿌리친다.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진 오빠도, 은우 언니도, 나도. 우리 모두 엄마의 거짓말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성희는 입술을 깨문다. 영나야, 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영나는 고개를 젓는다. 알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이유 따윈. 영나는 방문을 쾅 닫는다. 고성희는 복도에 멈춰 선다. 손이 떨린다. 아이들이 다 내게서 멀어지고 있어. 내가 평생 쌓아온 게 무너지고 있어.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고성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아이들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판을 장악해야 해. 다음 주 이사회에서 내가 먼저 우진의 존재를 공개하는 거야. 감동적인 모성으로 포장하면 아이들은 손 쓸 방법이 없어. 고성희는 비서를 부른다. 다음 주 이사회 일정 확인해줘. 그리고 내가 발표할 시간을 따로 잡아.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야. 비서가 묻는다. 어떤 발표이신지. 고성희는 미소 짓는다. 그건 그날 알게 될 거야.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선다. 여러 벌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어본다. 어떤 옷이 가장 따뜻하고 모성적으로 보일까? 어떤 표정이 가장 진심처럼 보일까? 고성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연습한다. 미소, 눈빛, 목소리 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다.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돼. 내가 감동적인 엄마로 서면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못해. 박진석도 기자들도 세상도. 하지만 고성희의 손은 떨린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 며칠이 지나고 재단 이사회 날이 다가온다. 고성희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한다. 완벽한 메이크업, 우아한 드레스, 진주 목걸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미소를 연습한다. 박진석이 옆에서 넥타이를 매며 묻는다. 오늘 무슨 발표가 있다고 했지? 고성희는 부드럽게 답한다. 네, 여보. 중요한 발표예요. 당신도 놀라실 거예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인다. 뭔지 궁금하네. 한편 박영나와 한우진도 준비한다. 고성희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박영나와 한우진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